중류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도모와 전기 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오찬회동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인 장동욱 대표가 이제 단독 회동도 이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전에 이거 뭐 따로 만난 거 약속을 잡고 그러길래 아니 통상적으로 셋이서 보고 예. 남아서 둘이서 보고 예. 그러면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었다. 뭐 예.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악수할까요? 왜 이게 사실 이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되는데 하도 두 사람이 악수를 안 네. 하면 뭐 포옹합니까? 하는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아이 뭐 인사하라고 그러면은 악수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인사하라고 하기 전에 해야죠. 대통령이 하라고 하기 전에. 아니 그게 예. 그 프로토콜이란 게 예. 딴 사람이 와 있으면은 그때 대통령이 그 방으로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 조금 더 예. 이례적으로 한다면 뭐 마중 나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 그럴지는 모르겠고 그건 하는 게 맞죠. 뭐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동욱 대표의 부탁도 들어준 거고 네네. 그리고 뭐 여당 대표의 이거 부탁이라고 할까요? 여당 대표도 소외시키지 않은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전혀 나쁜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 말씀드렸듯이 이 대통령은 프레지던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를 앉힌 것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정청래 대표한테 대한 뭐 은근한 압박 같은 거 뭐 이래도 대화를 안 할 거냐. 그럼 오늘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부 조직법 같은 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권 내에서 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당하고 또 협의를 하잖아요. 예. 이게 뭐 협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오늘의 이 회동이 물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윤 실장가 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번 회동?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할 말은 많죠. 야당 원래 입장에서. 이제 이 모임 자체가 대통령의 그 일본, 미국 정상회담 설명 그게 명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로 뭐 많은 일이 생겼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 일이 예, 맞아요. 터졌죠. 또 일본 총리가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이고 그다음 뭐 정부 조직법 개편도 예. 있고 뭐 여권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한 것도 예. 있고 할 말은 되게 많죠. 여권 입장에서 야권 입장에서 예. 아니 근데 되게 이런 경우에 야당 대표 스탠스가 두 개잖아요. 대통령하고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하고 나오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대통령을 안 들어줄 거 알면서 그냥 강하게 쏘아붙이고 오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 야당 있는데. 대표가 가질 수 있는 뭐 후광 효과라고 한다면 한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야당 대표로서의 의석, 음. 지지율, 예. 자기로서의 뭐 존재감 같은 게 야당 대표의 후광 효과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셋 다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안 갈 수도 예. 없는 것이고 저도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이게 스탠스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안 싸우는 사람들을 이게 다 내보내야 된다. 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 이게 대통령 처음 보는 면전에서 아니 뭐 왔다 갔다 하다야 봤겠지만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 뭐 입장으로 처음 처음 만난 입장에서 뭐 앞에서 뭐 끌어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가지 후광 효과가 없으니까 강하게 얘기해도 대통령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윤 그렇죠. 실장님. 그러니까 또 뭐 여권 입장에서는 예. 우리 다 만나주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 저런 식이다라고 또 역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가서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유하게 오면 또 돌아와서 당에서 뭐 밥만 먹고 왔냐고 또 욕 먹을 거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뭐 적어가지고 갔잖아요. 예, 예, 한참 읽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뭐 그런 거를 어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하고 왔을 때 반응들 전체 국민들 반응도 그렇지만은 보수 진영에서의 예.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냐. 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 위신도 세우고 예. 할 말도 이제 다 하고 왔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중도 지지층이 좀 하나가 된 이런 모습을 예.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그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이런 경우에 윤 실장 대통령이 되게 야당 대표가 무슨 얘기할지 대충 짐작 다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몇 가지가 예. 있었던 게 뭐 처음에 이제 미국, 일본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정부 조직법 개편 그 검찰 어허.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뭐 특검 수사와 예. 관련돼 가지고 뭐 우리 당을 뭐 어떻게 예. 하냐 그러면은 그 세 번째 같은 경우 대통령 군 특검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얘기들 중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야당에 선물을 하나 준다는 차원에서 들어줄 만한 게 있을까요? 생각 안 나죠. 글쎄요, 뭐 저도 그런 딱히 식의 생각이 안 이야기를 저는 그 립 서비스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검 네. 수사가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 거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나도 이제 빨리 이게 해결이 되고 우리 국정이 정상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대통령 때도 충분히 그 정도는 뭐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1일이요. 대통령 취임 100일이라던데. 네. 요 지난 100일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죠. 가장 좋게 평가하는 거는 어디예요? 좋은 점수 주는 거는? 가장 좋은 점수 주는 건 첫 번째로는 이제 행정적 안정감. 나라가 이게 뭐 네, 돌아가는구나라는 돌아간다. 식의 이런 것들은 빨리 됐죠.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 경험,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네. 그 뭐 별로 어색함이랄까 아하. 그런 게 없는 느낌. 예. 대통령 그 첫 자리에 갔을 때 이게 뭐 되게 어색하고 쭈뼛쭈뼛하고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가장 아쉬운 거는요? 가장 아쉬운 점은 그 앞에 거하고 반대가 되는 건데 여권의 전반적인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의 부분에서 원심력이 좀 커지는 거 이게 원심력. 뭐,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하다 이거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제가 아쉬운 것이 뭐 지난 주말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왜 전 대통령실 사람들이 그 되게 높은 분들이 그 유튜버에 자꾸 일본으로 출연하고 그런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권의 당 대표는 원래 좀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비서실장이니 정책실장이니 뭐 이런 분들이 다 정무수석은 좀 여러 군데 나가는 것 같은데 뭐 김어준 씨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고 조국 대표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뭐 축이 누구냐 그런 아니,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 근데 그 정권이 가면 갈수록 원심력이 세지긴 하지만 정권 초반기에는 구심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무슨 1인 정당이다라는 비판도 보수 진영에 했을 정도로 네. 구심력이 이 장안영이 강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취임 100일인데 원심력이 세진다.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저 예전 그렇죠.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건 뭐 몇 뭔가 가지 미스매치.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 중심주의 정당으로 이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게 성공해서 본인도 덕을 받고 그렇죠. 그 강한 대표, 강한 대통령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성공의 역설이랄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거. 나도 저러면 되겠네. 또 승자의 저주. 정청래 대표도 성공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각급 경선이 되게 활발해질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경선에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당원 중심주의. 당원 중심주의의 제일 상징성 있는 거는 뭐 김어준 씨 유튜브. 뭐 그런 쪽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야당이 좀 세면은 야당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뭉쳐야 된다 이게 있는데 야당으로부터 오는 긴장감이 전혀 없잖아요. 야당으로부터 긴장감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우리 이래가지고 지지율 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은 야권 뭐 여기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포함입니다.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위기 탈출이 되니까 그쪽으로부터 오는 긴장감이 없다. 그런 게 복합적이겠죠. 그러면 대통령의 그립감이 강해지기보다는 역시 저 각자 도생의 시기에 붙을 것 같다. 각자 도생하고 또 다른 시기인 거죠. 뭐 이제 누구에게 자기 정치 어필하려고 그렇죠. 예, 지금 자기 이제 정치. 이 정부의 이제 전반적인 제일 큰 목표 같은 게 트럼프 체제에서의 이제 국익. 예.
안보와 경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를 향해 가지고 국론을 결집시켜 쫙 투사한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문법이잖아요. 그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 하고 나는 내일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여권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결국 때는.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정치적 목적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기 정치를 안 하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인 건데 자기 정치하고 전체의 목표 사이에 이제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제 여권에서 하는 분들의 이제 큰 목소리를 보면은 검찰 없애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과연 이제 국민적인 보편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 야, 우리가 뭐 IMF 탈출이 우리 모두의 목표다. 뭐 이런 거는 보편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체제에서 국익이 우선이다. 이런 건 보편적 공감대가 있을 건데 검찰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넘어가 보자면은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이제 여권의 합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검찰 이름 없앤다. 그 각종 수사적인 기구들은 다 행안부 하나로 넣는다.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계속 주장해왔던 거가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럽니까? 이게 내년에 한다. 그럼 그 1년 동안은 협의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봐야 되고 하는 거 그건 뭐 그대로 하겠죠. 근데 한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 내년에 한다면 1년 남은 건데 그럼 내년 6월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한 2월, 3월부터는 북적북적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1년 협의 기간에 딱 중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 협의에 대해 가지고 지방선거 때 얼마나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컨대 호남 다르고 수도권 다르고 영남 다르고 반응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 시각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좀 이 모아낼 것이냐. 야당은 반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자기 구심점을 찾으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건 뭐 사건 사고나 천재지변에 가까운 것인데 어떤 좋지 않은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범죄 대응 능력을 어떻게 보일 거냐. 그게 만약에 또 이게 뭐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검찰 개혁 무슨 검찰 개혁이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예를 들면 정부 조직 개편안 나왔으니까 검찰청 폐지하고 이제 중수청 만들어서 행안부로 몰아주고 공소청 법무부 아래다 두고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 없애고 방송 미디어 통신을 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천하람 앞서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뭐 여권의 복수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좀 발표된 거 보고 윤 실장이 좀 눈여겨본 포인트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일 말씀드린 건 이제 검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목은 당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거 그게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정청래 대표의 임기도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선거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전당대회 또 하는 거잖아요. 전당대회 때도 이슈가 되겠죠.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안 이거 대통령 뜻대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 뜻대로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성호 장관하고 이거 말한 게 대통령 뜻에 많이 좀 비슷하겠죠. 그러면 당 우위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 그렇죠. 제목만 보자면은 당 우위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조국 혁신당 지도부 전원 사퇴했어요. 결국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이거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당내 이제 성비 문제 이게 이제 당 안에 있던 문제가 그냥 밖으로 다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지도부 총사퇴. 이 윤 실장은 이번 사태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됐고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좀 처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뭐 어떻게 제명 뭐 이렇게 되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뭐 피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아직도 처리 못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거기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원심력이 강한 당 이야기했는데 조국 혁신당은 사실
더하잖아요. 이름이 조국혁신당이잖아. 예. 예. 그게 그 원맨 정당인 건데 그 원맨 정당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이제 당의 실질적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오너. 뭐 오너라고 그래야 될지 뭐 그 사람한테 타격이 가기도 하고 예. 또 강점이 있다면은 그 오너가 읍참마속식으로 예. 탁탁 잘라낼 수가 음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자르는 경우에도 오너가 나가 있어라. 또 바뀌면 또 어떻게 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오너의 힘인 거고.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이게 내가 그때 당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그 편지 다 보냈고 그 예. 옥 중에서도 뭐 대선 지침이라든지 다 주고 했는데 뭐 이것만 당원이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오너의 강점보다는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가해자 쪽들이 좀 핵심적인 당해. 당의 핵심적인 인물들 그것도 이제 그 조 대표 조 전 대표 조국 원장하고 예. 좀 가깝게 여겨지는 분들 옛날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때 이제 민정 라인들 위주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타격이 더 큰 거겠죠. 네. 아니 이거 결국 조국 원장은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나는 당원이 아니어서 개입하면 당무 개입이었고 한계가 있었고 옥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거 조국 원장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이 사태가 이렇게 된 데까지. 아니 그 오너 정당이라는 거는 다 무조건 오너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이게 형식적 신분이 그렇죠. 뭐라든지 간에. 아까 제가 조금 이제 그 뎁스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일 손쉽게 다가오는 거는 내로남불 위선 어허. 이거예요. 예. 이 당에 씌워져 있는 그 프레임이 다시 강하게 불거지는 거. 부정적인 측면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린 이 건이 없더라도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앞으로 이게 당의 정체성과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예. 민주당은 계속 이제 보조하는 당이 될 거냐. 독자적인 당이 될 거냐. 싸운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랑 싸울 거냐.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있는데. 어허. 예. 그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뚫고 나가기도 바쁜데 그 뒤로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그런 2차 가해적 발언 때 문제가 뭐가 중요한데 아. 뭐라는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자 그러면 조국 원장이 뭐 각각에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야 어디로 갈지가 하나의 관심거리고 그다음에 다음 대선의 유력 대선 후보다 이렇게 보잖아요. 범 여권에 네네. 거기에 좀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이 사건으로? 아니 이 당에서야 경쟁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부분이 예. 뭘 위한 당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것이고 예. 그 뭐 위선과 내로남불 프레임에 대해서 큰 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격이 생겼을 때 조금 뭐 꼬리 자르기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당은 이제 그런 체제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비대위 뜨잖아요. 원래는 한 11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이제 조국 원장이 당대표로 복귀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비대위가 뜨거든요. 지도부 총선퇴했으니까. 그럼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조국 원장이 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국 원장이라면은 예. 내가 이제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이 한 몇 달간 비대위를 하고 예. 그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문제도 조금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믿을 만하고 이 당을 잘 관리할 사람이 이 당에 있느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밖에 김종인 위원장 데리고 오듯이 지금 이 당에서 외부에 있는 뭐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올 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 맡으면은 뭐 이러려고 그럼 뭐 쫓아냈냐 사표 받았냐가 되는 거고 비대위원장 안 맡으면은 또 이 몇 달간 쉽지가 않은 게 있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보면 당내는 1인 거의 뭐 실질적인 오너리가 그렇다 치고 당내 말고 당 바깥에 다음 대선 생각하면 영향력이 조국 원장은 유지된다 아니면 유지되기 쉽지 않다. 아니 큰 위기죠. 큰 제일 위기다. 큰 위기죠. 예. 자 그러면은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어떨까요? 이번 기회에 확 합당해 버려 이런 걸까요? 뭐 이 당장은 어려울 거고 이제 11월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은 조국 혁신당에서 예. 그게 큰 이슈가 되겠죠. 민주당에도요. 예, 여기서 이제 뭐 당 대표야 조국 혁신 원장이 출마하면 조국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기도 이제 뭐 최고위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자강파, 합당파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고성국 씨 네. 유튜버입니다. 유명한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또 이런 4개 자유우파 정당이 있는데 다음 지방선거에서 TK, PK 중심으로 30개를 양보해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거 일단 장동욱 대표에 대한 강경 우파의 보수 우파의 강경 우파의 청구서를 내민 거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윤 실장 어떻게 봅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기초단체가 이게 뭐 30개면 기초단체 이야기죠. 예, 그렇죠. 예. 한 200 몇십 개쯤일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컨대 뭐 호남 빼고 수도권 빼고 TK에서 30개면은 한 뭐 3분의 1? 예. 3분의 1이면 엄청난 많이 거죠. 예. 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잘 모르겠고 이게 되려면은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지율이 되게 높고 아까 뭐 조국 혁신당 이야기 나왔지만 조국 혁신당 정도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너희를 붙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릴 수 있다. 고성국 씨가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 독자 출마하면 어떻게 할 거냐. 붙여준다고 해도 같이 할까 말까인데 안 하면은 너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데하고 같이 뭐 실제로 이걸 원한다기보다는 이걸 좀 세게 불러가지고 뭔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뭐 트럼프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5천억 불 불렀다가 그래 3,500억 불 뭐 이렇게. 장동욱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동욱 대표 제가 장동욱 대표라면은 이게 뭐 내가 대표라고 해서 이게 내 당이냐 그건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요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저 해바퀴면 또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요. 지켜보시기로 하고 오늘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2, 3할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